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게임 영상의 모더집입니다. 오늘은 크팔의 부식된 인장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크팔은 시즌2에 추가된 고유 아이템입니다. 높은 피해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템으로 가하는 피해이면서 도트 피해에만 터지는 특이한 메커니즘 때문에 그 발동 원리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도트 피해의 경우 표시된 행운의 적중 확률이 틱당 몇 %로 나뉘는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팔의 피해 개선 방법과 발동 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럼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챕터의 핵심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크팔의 피해는 무기 공격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맨델른의 반지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아이템들도 무기 공격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확인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비교는 피해에 영향을 줄 옵션이 없는 높은 위력의 무기와 캐릭터 생성 시 지급되는 낮은 위력의 무기를 이용해 진행합니다. 정복자는 초기화 상태, 스킬은 마른 병을 이용합니다. 망자에서는 희생 없이 진행합니다. 먼저 높은 위력의 무기를 장착하고 크팔이 터질 때의 피해는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낮은 위력의 무기를 장착했을 때 크팔이 터질 때의 피해는 이렇습니다. 무기의 위력과 공격력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크팔의 피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기의 공격력은 크팔의 피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팔이 능력치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팔의 피해는 능력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실험 전까지만 해도 능력치가 올려주는 것은 기술 공격력, 영어로도 스킬 데미지라고 적혀있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 능력치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긴 말할 것 없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는 극대화가 터지지 않은 수치 10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망자에서는 희생 없는 상태, 정복자를 초기화한 상태로 피해량을 측정합니다. 크팔이 10번 터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능력치를 올려준 후 피해량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능력치를 올려줬을 때 크팔이 10번 터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능력치에 따라 피해량 또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능력치는 크팔의 피해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팔의 피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기 위해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스킬의 피해 계산은 이런 계산식을 따릅니다. 크팔의 피해 또한 이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무기의 공격력과 기술의 개수를 곱한 수치 대신 크팔의 피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선 사실 수치가 말도 안 되게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925 위력을 가진 양손 무기에 기술의 개수를 곱하는 것으론 1만의 피해도 넘기기 힘든데 크팔은 몇만의 피해를 베이스로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이렇게 높아도 크팔과 같은 아이템들은 조건이나 쿨타임 또는 발동 확률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총 피해량은 다른 스킬들에 비해 높지만은 않습니다. 확률에 대한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 피해 개선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크팔을 이용하는 빌드가 없다 보니 다른 빌드에 크팔만 끼워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극대화가 터지지 않을 경우의 피해부터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범위를 적용해줍니다. 아이템으로 발동하는 피해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극대화와 치약이 적용된 경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치는 20번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과 유사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 정도의 오차를 보이는데 이는 피해 눈물에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크팔의 피해 계산은 이러한 계산식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크팔의 행운의 적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할 확률은 행운의 적중에 적힌 확률을 스킬의 행운의 적중 확률과 곱해서 구합니다. 맨델른의 반지와 뼈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맨델른의 반지가 가진 행운의 적중은 최대 10%, 뼈창의 행운의 적중 확률은 50%입니다. 행운의 적중이 터지기 위해선 효과의 확률과 스킬의 확률이 동시에 발동해야 하므로 뼈창으로 맨델른의 효과를 발동시킬 확률은 5%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팔의 경우 일반적인 행운의 적중과는 다르게 지속 피해 효과에만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속 피해 스킬 중 하나인 마른 병을 이용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른 병의 행운의 적중 확률은 40%, 그리고 특이하게도 적중 시 피해와 6초에 걸친 지속 피해가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확률은 40%라고 나와 있지만 도트 피해를 주는 일부 스킬들은 최초 적중 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할 확률과 도트 피해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할 확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40% 중 일부의 확률만이 크팔을 발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분은 게임 내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된 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간단히 보자면 게임 프로그램을 해부해 내부에 있는 비공개 정보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며 스킬의 각종 계산 과정 또한 이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올려둔 사이트들이 있는데 저는 diablo4.cc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해 설명하겠습니다. 마른 병이란 스킬의 행운의 적중 확률은 21번에 적힌 수치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F21번은 40으로 40%를 의미합니다. 이 40%가 어떻게 발동하는지는 SF22와 SF23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SF22는 마른 병의 최초 타격에 적용되는 행운의 적중 확률을 의미하고 SF23은 마른 병의 지속 피해에 틱당 적용되는 행운의 적중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팔의 경우 지속 피해의 효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SF23 부분에서만 발동하게 됩니다. 이 수식들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하고 결과적으로 마른 병의 지속 피해만으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할 확률은 약 22.54%가 됩니다. 그리고 크팔의 행운의 적중 50%는 22.54%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식 내부에 적용이 미리 되는 것이라 마른 병으로 크팔이 발동할 확률은 약 10.55%가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마저 하고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6초간 지속되는 마른 병이란 스킬은 0.5초마다 1틱씩 피해를 주는데 총 12틱을 모두 맞출 경우 크팔은 약 10.55%의 확률로 발동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크팔의 50%, 스킬의 40%가 적힌 것 치곤 굉장히 낮은 수치라 체감상 발동 확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틱당 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40%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일 타격 스킬과는 달리 지속 피해 스킬에서는 여러 번의 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의 스킬 사용으로 행운의 적중이 2번 이상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른 병과 같은 지속 스킬의 행운의 적중 확률은 다른 스킬들처럼 한 번만 발동할 확률이 아니라 한 번 이상 발동할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속 피해가 여러 번 피해를 줄 때 한 번 이상 발동할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두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예시를 2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2개의 동전을 던져서 하나 이상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100%에서 뒷면만 나올 확률을 빼서 구합니다. 다음으로 주사위 2개를 던져서 1이 하나 이상 나올 확률은 100%에서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빼서 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른 병의 40%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의 적중이 한 번 이상 발동할 확률은 100%에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확률을 빼서 구합니다. 바꿔 말하면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확률은 6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0%는 최초 타격에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확률과 지속 피해에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확률이 곱해진 것입니다. 결국 이 60%를 최초 타격과 지속 피해가 나눠 갖게 되는데
여기서 거듭 제곱을 이용해 쪼개집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미치 같은 거듭 제곱의 곱은 지수 간의 합이 됩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미치 같은 거듭 제곱의 형태로 지수를 나눠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60%를 2분의 1 제곱씩 쪼개서 가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최초 타격에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확률은 60%의 2분의 1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타격의 행운의 적중 확률은 60%의 2분의 1 제곱을 1에서 빼주면 됩니다. 이는 식으로 1-60%의 2분의 1 제곱이 되며 60%는 1에서 40%를 빼준 값이었으니 식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SF22를 보시면 POW, 파워는 엑셀로 치면 파워로 해당 함수는 이 부분을 밑으로 하고 이 부분이 지수가 되는 거듭 제곱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계산한 수식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뒤에 100을 곱하는 것은 정수값으로 바꿔주기 위한 것이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SF22를 계산해보면 약 22.54가 나오게 되며 이는 약 22.54%로 최초 타격에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속 피해에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할 확률 또한 약 22.54%로 동일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며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행운의 적중이 한 번 이상 발동할 확률은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을 확률을 1에서 빼서 계산합니다. 행운의 적중이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을 확률은 최초 타격에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확률과 지속 피해에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확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최초 타격에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확률은 최초 타격의 행운의 적중 확률을 1에서 뺀 값이며 이는 1에서 약 22.54%를 뺀 약 77.46%가 됩니다. 지속 피해에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확률 또한 약 77.46%로 동일하며 이들을 곱해줄 경우 60%가 나오고 이는 1에서 빼주면 행운의 적중 확률 40%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핵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팔은 이 SF22를 제외한 SF23에서만 발동합니다. SF23은 지속 피해 틱마다 갖는 행운의 적중 확률을 나타냅니다. 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는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길게 느려서 적어둔 것 뿐입니다.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서 여기까지는 계산과 설명을 끝냈습니다. 이 부분은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확률을 2분의 1 제곱을 해 2개로 쪼갠 상태였습니다. 이제 쪼개진 확률을 다시 12분의 1 제곱해서 12개로 쪼개는 것 뿐입니다. 12개로 쪼개는 이유는 마른병의 지속 피해가 총 12틱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른병의 지속 피해가 6초간 0.5초마다 한 번씩 피해를 주기 때문에 총 12번의 피해를 주는 것이며 식의 이 부분은 각 틱당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 수치를 1에서 빼주면서 틱당 행운의 적중이 발동할 확률이 되며 100을 곱해 정수값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발동할 확률은 발동하지 않을 확률들의 곱을 1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12번을 모두 맞출 경우 12제곱이 되며 미치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해지면 지수는 더해지기 때문에 12분의 12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도트 P의 12번을 모두 맞출 경우 행운의 적중이 22.54%의 확률로 발동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SF23을 계산해보면 마른병의 틱당 행운의 적중 확률은 약 2.1%가 됩니다. 이제 크팔을 적용해보겠습니다. 크팔의 행운 적중 50%는 이 2.1%에 바로 적용하면 안되고 이 내부 수식의 40%에 미리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해보면 크팔이 마른병의 한 틱당 발동할 확률은 약 0.93%가 됩니다. 그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크팔의 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행운의 적중 확률뿐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적중 확률 관련 장비는 최대한 해제하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크팔에 부식된 인장 자체에 행운의 적중 확률이 붙어 있어서 0%로 진행하지는 못하고 7.5%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한 번의 스킬 사용으로 크팔이 발동할 확률은 약 11.4%가 되며 틱당 발동 확률은 약 1%가 됩니다. 실제로 스킬을 100번 사용해서 테스트한 결과 11번의 발동이 일어났으며 이는 약 11%의 확률로 발동한 것이고 틱당 0.92%의 확률로 발동한 것입니다. 만약 한 번만 더 발동했다면 12%, 틱당 1%가 되는 것이라 실험을 계속 진행한다면 계산한 값에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른 스킬 몇 가지만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마른병 걸린 시체 폭발의 경우 터질 때의 행운의 적중 확률은 3분의 2제곱, 지속 피해의 행운의 적중 확률은 3분의 1제곱으로 표시된 수치는 마른병과 같아 보여도 크팔의 발동 확률은 마른병보다 낮습니다. 행운의 적중 확률이 0%일 때 스킬 한 번으로 크팔이 발동할 확률은 약 7.2%가 됩니다. 이는 틱당 약 0.6%의 확률입니다. 도적의 독 주입의 경우 따로 타격 시 확률이 없기 때문에 5초 10틱 기준 33%를 그대로 반으로 나눈 16.5%가 됩니다. 원소술사의 화염탄 같은 경우 적중시 확률과 지속피해 확률이 2분의 1 제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팔의 발동 확률은 12틱 기준 약 9.1%, 틱당 약 0.8%입니다. 마법 부여 시 8초에 걸쳐 16틱이 되기 때문에 총 확률은 약 12%로 올라갑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아셨을 것 같으니 스킬을 살펴보는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크팔의 피해는 무기 공격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크팔의 피해는 능력치가 올려주는 스킬 공격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크팔의 피해 계산은 기술의 피해 계산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기술에서 무기 공격력 곱하기 기술의 개수를 한 수치에 크팔의 피해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속 피해 기술들은 최초 타격 시 행운의 적중 확률과 지속 피해의 행운의 적중 확률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른병의 경우 표시된 행운의 적중 확률은 40%지만 최초 타격 시 행운의 적중 확률 약 22.5%와 지속 피해의 행운의 적중 확률 약 22.5%로 나뉘게 됩니다. 이 확률들을 1에서 빼주면 최초 타격으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경우 약 77.5%와 지속 피해로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지 않을 경우 약 77.5%가 나오며 이들을 곱해주면 행운의 적중이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을 경우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60%가 되며 이를 1 또는 100%에서 빼주면 행운의 적중 확률인 40%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유는 지속 피해는 한 번의 스킬 사용으로 행운의 적중이 한 번 이상 발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에서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을 확률을 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행운 적중에 대한 자세한 수식들은 데이터 마이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제가 사용한 사이트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면 마른병의 경우 크팔의 발동 확률은 틱당 약 0.93%로 6초간 12틱을 모두 맞출 경우 약 10.55%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속 피해 스킬들은 최초 타격 시 행운 적중 확률과 지속 피해의 행운 적중 확률로 나뉜 경우도 있으며 나뉜 후에도 지속 피해의 모든 틱을 다 맞춰야지 발동 확률이 되는 것이기에 크팔이 체감상 발동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